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트에서는 아래 이 스테이트먼트들을 사용을 해서 다트 코드의 이 플로우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if else입니다. 조건문이죠. 이 if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옵셔널하게 else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플로우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어, if 뒤에 나오는 이 괄호 안에 어떤 그 컨디션을 적어주고요. 그 컨디션의 결과가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그 안쪽에 바디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else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else 여러 개의 그 컨디션을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else if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주고 거기에 맞는 플로우를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미 아신 내용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for loop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for 문을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폴문에 보시면 i가 0부터 5까지 이제 하나씩 값을 올려가면서 실제로 이 코드를 5번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문이죠. 어,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는데 폴문 안쪽에 있는 클로저도 동일하게 폴문에서의 그 인덱스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폴문을 통해서 이 콜백스라는 이 리스트에 이 익명함수가 하나씩 추가가 되게 되는데 2까지 0부터 2까지 이제 두 번 폴문을 돌고 두 개의 함수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가 된 함수를 실제 여기서 콜백스의 for each를 돌면서 그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데 이 프린트에서는 지금 이 i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클로저 함수는 이 외부에서 다시 실행이 됐을 때 그때의 이 환경 이제 i의 값이죠. i의 값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때 그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또 잘못했습니다. 네, 폴맷을 한번 맞춰주고 네, 실행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 결과로 0, 1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0이라는 인덱스, 1이라는 인덱스가 들어간 채로 이게 콜백스 리스트에 추가가 됐고 그걸 하나씩 실행을 했을 때 해당 결과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웃풋이 0과 1인 걸 우리가 봤고요. 오브젝트가 이제 만약 이터러블이라면 이제 for each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for each를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for each라는 메소드가 정말 유용한 게 그 for문이랑은 다르게 어떤 인덱스 값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실제로 그 어떤 리스트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대해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이 함수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candidates라는 어떤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하나하나 지금 접근을 하면서 그 엘리멘트의 인터뷰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candidates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를 돌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방금 다트패드에서 돌려봤던 것처럼 이 for each, callbacks라는 곳에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 있었고 for each는 그 두 개의 함수를 다 실행을 시켜줬죠.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 for each라는 메서드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어떤 카운트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엘리멘트에 접근을 하고 싶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트는 이제 리스트나 셋 같은 이터러블 클래스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for in이라는 폼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 리스트죠. 지금 인테저 리스트인 컬렉션이 있다면 그 컬렉션에 있는 엘리멘트를 하나씩 또 조회를 하면서 프린트를 찍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for each랑 지금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네,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while, do while입니다. 다른 언어에서의 while, do while과 비슷하게 동작하고요. 실제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그 안에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while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while과 do while의 차이는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하고 바디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단 바디를 실행을 하고 조건을 체크하느냐 이렇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던 내용이랑 많이 비슷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break와 continue입니다. 이것도 많이 접해보셨죠? 이제 while 같은 반복문을 할 때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true를 넣어주면서 이 무한 루프를 만들고 있죠. 무한 루프는 항상 빠져나가는 구문이 필요한데 지금 이 shutdown requested라는 컨디션을 주어서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실제로 이 break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break는 이 while loop을 빠져나가게 도와주는데요. 이 어떤 반복문을 정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고 continue는 이제 그 반복문에서 현재 반복문을 띄워놓고 다음 차례의 반복문으로 넘어가라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폴문이 돌고 있죠. 크게는 폴문을 지금 캔디데이츠의 길이만큼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돌고 있고 그래서 그 캔디데이츠의 그 i번째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그 엘리멘트의 years experience라는 값 이제 보니까 인테저 값인 것 같은데 인테저 값이 5보다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5보다 작다면 이제 이 아래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차시로 넘어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0이었을 때 이렇게 왔다가 예를 들어서 0번째 캔디데이트가 값이 5보다 작다고 하면 이 인터뷰라는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인덱스 1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리스트나 set 같은 이터러블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where 그리고 for each를 사용을 해서 방금 봤던 이 예제랑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보면 where 절로 이 years experience가 5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5보다 작은 경우를 스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5보다 큰 경우, 같거나 큰 경우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만 이 인터뷰를 실행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here절을 써줬을 때 이 조건에 맞는 캔디데이트의 엘리멘트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녀석들이 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지고 그 리스트에 이제 for each를 돌면서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한 인터뷰를 실행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는 게 있다는 거 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위치 그리고 케이스입니다. 스위치문은 인테저나 아니면 스트링 그리고 컴파일 타임 상수를 이 equal 두 개를 쓴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케이스문은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에는 또 continue나 아니면 throw 아니면 return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볼게요. 디폴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이 커맨드라는 변수에다가 오픈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이제 스위치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들에 맞는 내부 구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들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이 케이스들을 구분을 하고 실제로 그 어떤 케이스의 함수를 실행한 후에 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이 디폴트라는 걸 정의를 해뒀고요. 이 위에 우리가 정해놓은 케이스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 디폴트에 해당하는 바디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는 이 브레이크가 필수적인데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픈이라는 케이스에 어떤 내부 구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는 지금 이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아래 예제처럼 closed일 때도 이 execution now closed를 하고 now closed일 때도 execute now closed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closed라는 케이스에 내부 구현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적지 않게 되면
실제로 실행이 이 커맨드가 클로즈일 때, 이 케이스일 때 바로 아래로 쭉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고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도 어떤 케이스 브레이크를 뺐을 때의 상황을 제어를 해줄 수 있는데 continue라는 걸 사용을 해서도 같은 동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커맨드에 closed라는 스트링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closed라는 케이스를 정의를 해놨는데 execute closed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now closed라는 레이블을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now closed를 우리가 미리 레이블링을 해둬야 하는데 이 케이스 위에 now closed라는 레이블링을 달아두고 그래서 이 continue now closed를 하면 그 다음 이 케이스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 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이 두 가지 예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개가 들어갔고 이 함수를 구현을 한번 해줘볼게요. 프린트 오케이 라는 거를 한번 프린트 해줘보겠습니다. 포맷을 고치고 네, 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커맨드가 클로즈드일 때 실제로 이 엑세큐션을 실행하는가를 보면 네, OK라는 값을 실행을 하고 있죠. 좀 키워서 한번 네,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내부 구현을 empty로 하고 실제로 바로 다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 다음 코드를 한번 또 살펴보면 이것도 한번 포맷을 잡아주고 execute close를 한번 구현을 할게요. 이거는 closed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closed였기 때문에 커맨드가 이 execution closed, 이 closed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continue를 통해 이 now closed라는 레이블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execute도 now closed가 실행이 되면서 OK가 그 다음에 찍히는 걸 기대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closed가 먼저 실행이 됐고 OK가 다음에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 상황에 맞게 이런 레이블링을 다는 것 등등 이제 사용을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문에서 이제 로컬 베리어블을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로컬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을 때 그 로컬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그 케이스 문 안쪽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assert입니다. 우리가 이 랭귀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꽤 많이 봤죠. 이렇게 이 조건문을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 조건문이 만족하지 않을 때 이제 메시지를 이제 띄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플러터 같은 경우는 디버그 모드에서 이 assert가 동작을 하고요.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지금 이 값이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값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그 코드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을 주는 스테이트먼트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어떤 조건식을 넣었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 정의를 했을 때 실제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메시지가 출력이 돼서 어디서 지금 이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exception입니다. exception은 프로그램의 동작 중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에러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exception을 잘 처리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잘 처리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동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exception을 잘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거고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다트에서는 이제 자바랑 비슷하게 이런 익셉션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try catch 문이나 throw 그리고 finally 등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용법들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익셉션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try catch나 그다음에 finally 그리고 throw 등등을 좀 잘 살펴보셔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클래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